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흔히들 홍길동, 장길산, 임꺽정을 조선의 3대 도적이라고 부르죠. 도적인지라 기록이 미비하여 이 세 사람과 관련해선 숱한 전설과 민담들이 후대에 만들어지고 아직까지도 회자됩니다. 이 중 가장 도적의 이미지에 맞는 얼굴 하면 다들 우락부락한 임꺽정을 떠올리시죠? 임꺽정은 대체 어떤 도적이었을까요? 임꺽정과는 또 어떤 전설이 내려오고 있을까요? 임꺽정에 대한 실록의 첫 기록은 명종 제위 14년째이던 1559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임꺽정의 활동기는 조선의 13대 왕이었던 명종 제위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명종 치세 때가 조선이 건국되고 거의 200년이나 지난 시점이다 보니 조선의 정치 제도가 고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방 곳곳에는 탐관오리들의 폭리에 백성들이 수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명종 제위 탐관오리들의 무한정 세금 탈취는 조선 역사 통틀어 세도 정치기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심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거의 세도 정치급이었어요. 명종 자체가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지 못하니 조정의 지방 지배력은 약화되어 있었고, 지방의 탐관오리들은 세상 자기들 멋대로 굴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로비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돈 없고 가난한 백성들만 당하기 일쑤였고, 백성들 구휼기구는 제대로 운영조차 안 됐으며 암행어사가 파견되어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명종 제위에는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니 민생이 파탄날 대로 파탄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꺽정 같은 도적들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한 사회경제였습니다. 임꺽정이 언제 처음으로 도적대를 조직하여 활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임꺽정은 백정 출신으로 백정은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니 신분적 차별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고통에 분노하여 도적대를 조직하고 도적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임꺽정은 고향인 경기도와 황해도 등지에서 무리를 이끌며 관할을 습격하고 투옥된 범죄자들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양반집을 습격하여 노비 매매 문서를 불태우고, 만약 자신과 자기 무리를 고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협박을 하거나, 만약 그게 양반집 자제나 국가 관리일 경우 배를 갈라버렸다고 합니다. 임꺽정의 행보에 당시 조선 조정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명종실록에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적들은 관군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빛이 없이 흉포가 극심하니 그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서 치안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관할 지역의 수령들이 이를 막지 못하고 그들이 출몰하는 대로 놓아두고 있으며, 도적들이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직무를 유기하고 도리어 숨겨주어 적세가 그처럼 창궐하게 이르렀으니 앞으로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임꺽정을 잡아 출세해보겠다는 이혁근이라는 사람이 동네에서 싸움 좀 한다는 애들 한 20명 정도 모아서 임꺽정을 공격하는데 화살 7대 맞고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혁근이라는 사람도 그래도 왕년에 도적대들 꽤 때려잡은 전적이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임꺽정에게 덤비다가 그냥 골로 가버린 겁니다. 조정은 개성부 도사에게 당장 임꺽정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려, 이 개성부 도사는 이 개성시의 경계를 강화하고 임꺽정을 이잡듯 샅샅이 뒤집니다. 개성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껄끄러워졌던 임꺽정은 아싸리 서울, 한양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임꺽정이 서울로 잠입했던지라 정부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서울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명종실록의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공공연하게 노략질을 하며 양민을 죽이고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여도 주현에서 막지 못하고 병사도 잡지 못하니 그 형세가 점점 커져서 여러 곳으로 퍼지고 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때로 일어나 빈 집에 진을 치고 밤이면 모였다가 새벽이면 흩어지고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조선 정부와 한양시는 가용한 인력을 총투입하여 임꺽정의 행방을 찾았고, 임꺽정이 있는 곳을 불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임꺽정은 무사히 도망쳤지만 그의 부하들이 잡혀버린 겁니다. 우리 임꺽정은 흰 수염 마냥 관가로 쳐들어가서 건물을 부수고 부하들을 데리고 나왔다죠. 자, 그런데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임꺽정은 소설 홍길동의 모습처럼 부잣집을 털어서 그 재산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의적이 아닙니다. 그냥 임꺽정은 단순한 도적이었습니다. 의적으로서의 모습은 매체와 소설에서 창작된 경우고, 실제 임꺽정은 무지막지한 도적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임꺽정을 의적으로 착각할까요?
백성들이 임꺽정에게 호응한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명종 제위는 도적대들이 창궐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시대였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개같이 벌어봤자 이 돈 전부 세금으로 가게 되고 세금이 곧 빚이 되어버리는 마당에 굶어 죽을 바에야 도적대에 입단하는 백성들의 수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소심한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세금 내지 못해서 곤장 맞아 죽거나 관아에 붙잡히면 그 사이 돌봐줄 사람이 없는 늙은 부모님을 여의거나 이 어린 자식들을 배고프다고 우는데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궁지에 몰린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곤 차라리 노비로 전락해서 부잣집 양반에게 거두어지거나 도적이 되거나 였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을 못살게 굴던 밤가놀이들을 임꺽정이 처단해주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적이 되지는 않더라도 백성들이 임꺽정 내 무리는 물론 다른 도적대들을 숨겨주기 일쑤였던 거죠. 이때 임꺽정의 이름이 퍼지니 전국적으로 도적대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전부 임꺽정의 부하들이었다는 게 아니라 황해도와 경기도에서 조선 관군조차 어쩌지 못하는 이 도적대들이 있다더라,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이러면서 전국 곳곳에서 도적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조선 정부도 나름 머리를 쓰기는 썼습니다. 백성들이 임꺽정에게 호응하는 이유를 잘 알았기에 만약 임꺽정 무리들을 고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에 4, 5년치 세금을 경감시켜주거나 노비의 경우 면천시켜주거나 혹은 도적들 일부를 설득시켜 자수하게 하면 무조건 죄를 용서해주겠다든지 뭐 이런 회유책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임꺽정의 거취를 자주 옮긴 건 조선 정부의 이런 회유책이 나름 잘 먹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군과 관리들에겐 임꺽정 무리를 토벌하거나 잡아오면 무조건 정삼품 이상 벼슬로 올려주겠다는 일종의 현상금 아닌 현상금도 내걸었죠. 이러니까 공의 눈먼 관리들이 거짓말을 치기도 합니다. 황해도 순경사 이사징이 임꺽정을 체포했다고 조정에 보냈는데 알고 보니 임꺽정의 형 도사치였으며 심지어 의주 목사는 아무 백성 한 명 붙잡아다가 강제로 돈을 주고 협박하며 임꺽정 연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금방 들통납니다. 이 도저히 임꺽정이 붙잡히질 않으니 명종은 임꺽정의 도적대들을 평범한 도적대가 아닌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반란 진압 군대를 따로 조직합니다. 이래서 임꺽정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외구 소탕 경험도 꽤 있던 남치근을 반란 진압군 총사령관으로 삼고 몇 개 도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를 수색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남치근의 수색 과정이 또 너무 지나쳤습니다. 물증도 없이 의심만 가면 죄 없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고문시키고 이 남치근의 악행은 소문으로 점차 퍼졌고 조정과 명종은 남치근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시키려고 하던 찰나 황해도 구월산이라는 곳에서 임꺽정의 본거지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남치근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시켜 구월산을 포위했습니다. 임꺽정과 무리들은 끝까지 구월산에서 조선 관군과 싸웠으나 다 죽거나 혹은 항복해버리면서 임꺽정의 도적단은 해산되어 버렸습니다. 임꺽정은 관군으로 변장하여 도망치려다가 배신한 부하들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죠. 체포될 때에도 임꺽정은 맨손으로 무장한 관군 몇 명을 혼자서 다 때려잡기도 했답니다. 명종 17년이던 1562년 바야흐로 임꺽정은 체포가 되면서 3, 4년에 걸쳐 조선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임꺽정과 그 도적단의 활보도 끝이 났습니다. 임꺽정이 어떻게 처형됐는지 기록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던 도적대였고 명종이 반란군으로 규정했을 정도이니 꽤 잔인하게 처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임꺽정 체포 후 사관이 실록에다가 쓴 임꺽정 사건에 관한 그의 논평입니다. 당연히 백정 출신 도적에 대해서 욕으로 도배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실록에다가 쓴 이 사관의 논평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중앙정부가 청렴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지금의 중앙정부는 탐호가 풍습을 이루어 끝이 없기 때문에 수령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권세가를 섬기느라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도 백성은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도적이 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에 몸을 던져 요행과 겁탈을 일삼는 건데 이를 어찌 백성의 탓이라고만 하겠는가? 진실로 정부가 청명하여 재물만을 탐하지 말고 어진 이를 수령으로 가려 뽑는다면 칼을 든 도적들이 송아지를 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사를 거느려 추적하여 붙잡으려고만 한다면 붙잡는 대로 또 뒤따라 일어나
장차엔 다 붙잡지 못할 것이다. 결국 사회 경제 구조가 도적을 만들었다는 글인데, 사실 당시 조선 사회의 폐단을 미리 예견하고 사회 경제 구조를 개혁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 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늦게나마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으니 바로 율곡 이이였죠. 그러나 두 사람의 개혁안은 보수파들에게 제지당했고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었기에 주변에 적도 많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조광조의 개혁안이 시행되었더라면, 혹은 늦게나마 이이의 개혁안이 적용되었더라면 임꺽정 사건처럼 국가의 치안이 불안정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래서 늘 개혁엔 반대가 따르지만 누군가는 언젠간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 멱서 돋보기였습니다.